11. 혼자 생각에 잠겨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갑자기 공포감이 엄습해 벌떡 일어나서는 그 농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기 위해 모자를 쓸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힌들리 서방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려서 주의를 주는 게 제 의무라는 생각이 양심에서 우러나왔지만 그의 나쁜 버릇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데 생각이 미치면 제 말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러워지면서 그 음산한 집에 다시 들어서기가 망설여졌답니다. 한 번은 기머튼에 가는 길에 일부러 길을 돌아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무렵이었지요. 활짝 깬 싸늘한 오후였어요. 땅은 황량하고 길은 단단하고 메말랐어요. 저는 왼편으로 가면 황야가 나오는 큰 길 골목에 세워져 있는 돌이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 돌은 기둥 모양의 거친 사암으로 북쪽에는 WH, 워더링 하이츠의 약자입니다. 동쪽에는 G, 기머튼의 약자, 그리고 서남쪽에는 TG, 스르시 크로스, 그레인지의 약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스르시 크로스, 그레인지와 워더링 하이츠, 그리고 마을로 가는 길 안내 표지판 구실을 하는 것이었죠. 해가 회색 돌의 윗부분을 노랗게 비추고 있는 모습이 여름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현듯 어린 시절의 감회가 제 마음속에서 왈칵 솟구치더군요. 그곳은 20년 전에 힌들러와 제가 즐겨 놀았던 장소였거든요. 저는 비바람에 마모된 돌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을 구부려 보니까 돌 맨 아랫개에 난 구멍에 아직도 달팽이 껍질과 조약들이 가득 차 있더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보다 빨리 썩어 없어지는 것들과 함께 거기에 모아두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그러자 어릴 적 친구인 힌들리가 메마른 잔디에 앉아 까맣고 네모진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 작은 손에 슬레이트 조각을 쥐고 흙을 파내는 모습이 눈앞의 현실처럼 생생히 보이는 듯 했어요. 가엾은 힌들리.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걸 마치 제 육안으로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만 곧바로 저는 워더링 하이츠에 가보고 싶다는 억제할 수 없는 열망을 느꼈어요. 게다가 미신이 이 충동을 따르라고 재촉했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그가 죽었다면, 혹은 곧 죽게 된다면, 이게 죽음을 알리는 전초라면, 그 집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걱정이 되었고 그 집이 보이자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조금 전에 본 환영이 저보다 미리 당도하여 대문 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으니까요. 호호. 흥그러진 머리에 갈색 눈을 한 소년이 발그레한 얼굴을 문살이 대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처음 떠오른 생각이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보니 10달 전에 제가 두고 온 뒤에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은 저의 귀여운 헤어튼 도련님이 틀림없었어요. 어머, 도련님 아니세요? 저는 조금 전에 터무니없는 두려움도 잊어버린 채 외쳤어요. 헤어튼 도련님, 저 넬리예요. 도련님을 길러준 유모 넬리라고요. 헤어튼 도련님은 제 팔이 닿을 수 없게 멀찍이 물러서며 큼직한 돌멩이를 집어들더군요. 아빠를 만나 뵈러 왔어요, 도련님. 저는 그의 행동을 보고 넬리가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 넬리라고는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려니 짐작하고는 말을 이었어요. 도련님은 돌을 던지려고 쳐들었어요. 저는 달래는 말을 해보았지만 도련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죠. 돌이 날아와서 제 모자에 맞았고 그 어린 녀석은 아직 발음도 제대로 못하며 더듬거리는 입으로 한바탕 욕을 내뱉더군요. 그 뜻을 알든 모르든 많이 해본 솜씨로 익숙하게 강조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며 욕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얼굴이 오싹할 정도로 악의 어린 표정으로 일그러지는 것이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저는 도련님의 환심을 사려고 주머니에서 오렌지 한 개를 꺼내어 건넸지요. 도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신용만 하다 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제 손에서 오렌지를 획 낚아채더군요. 저는 또 한 개를 꺼내어 도련님의 손에 닿지 않게 쳐들었어요. 누가 그런 훌륭한 말을 가르쳐 줬어요, 도련님? 목사님이세요? 목사나 너나 다 지옥으로 꺼져버려. 그거나 이리 줘.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가르쳐 주면 이걸 줄게요. 누가 선생님이죠? 악마 같은 아빠라고 도련님이 대답했어요. 그럼 아빠한테서 뭘 배워요? 저는 질문을 계속했어요. 하여튼 도련님은 오렌지를 잡으려고 뛰어올랐지만 저는 더 높이 쳐들었어요. 아빠가 뭘 가르쳐 주나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옆에 얼씬기리지 말라고만 해. 내가 아빠한테 욕을 하니까 아빠도 참을 수 없는 거야. 도련님이 말했어요. 아, 그럼 아빠한테 욕하라고 악마가 가르쳐 주던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야. 도련님이 발음을 길게 늘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줬어요? 히스클리프. 저는 히스클리프가 좋으냐고 물어보았어요. 응. 도련님은 다시 대답했어요. 그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고작 이런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글쎄,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아저씨도 아빠에게 뭐라고 해주거든. 나한테 욕을 하니까 아빠한테도 욕을 해주는 거야. 아저씨는 내 멋대로 해도 된다고 했어. 그럼 목사님이 읽고 쓰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응, 안 가르쳐 줘. 목사가 우리 집 문턱을 넘기만 하면 이빨을 모조리 부러뜨려서 목구멍으로 넘기도록 하겠대. 히스클리프가 약속했어. 저는 도련님의 손에 오렌지를 쥐어주며 아버지에게 가서 넬리 디인이라는 여자가 드린 말씀이 있어서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도련님은 정원이 난 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힌들리 스방님은 나오지 않고 히스클리프가 문간 섬돌 위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곧바로 방향을 틀어 이정표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도 않고 있는 힘껏 길을 달려 내려왔죠. 마치 제가 악귀라도 불러낸 것처럼 겁이 났거든요. 이사벨라 아가씨 문제와는 별개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캐서린 아시의 기쁨에 회방을 놓아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지언정 스르시 크로스 저택에까지 나쁜 영향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히스클리프가 찾아왔을 때 이사벨라 아가씨는 마침 안뜰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옳게 언니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대신 짜증이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편했어요. 제가 알기로 히스클리프는 그때까지 이사벨라 린턴 양에게는 불필요한 인사말을 건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녀를 보자마자 집 정면을 조심스럽게 쓱 훑어보더군요. 그때 저는 부엌 창가에 서 있다가 얼른 몸을 숨겼어요. 그는 포장된 길을 건너 아가씨가 있는 쪽으로 와서는 무어라 말을 하더군요. 아가씨는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히스클리프가 아가씨의 팔을 잡았어요. 이사벨라 아가씨가 고개를 돌리는 폼으로 보아 히스클리프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집을 재빨리 훑어보더니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여겼는지 뻔뻔스럽게도 아가씨를 껴안는 게 아니겠어요? 유다 같은 놈, 배신자라고 저는 소리쳤죠. 저거 위선자 아니야? 계획적인 사기꾼. 누가 그렇다는 거야, 넬리? 캐슬린 아시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어요. 밖에 있는 두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있던 터라 아시가 들어오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아시의 형편없는 친구 말이에요. 제가 흥분해서 대답했어요. 저 비열한 파렴치한 좀 보세요. 어머, 우리를 봤나 봐요. 이리로 오고 있어요. 아시에게는 싫어한다고 해놓고 이사벨라 아가씨에게 연애를 건건 그럴듯하게 변명을 할 재주나 있을지 궁금해지는군요. 캐서린 아시도 이사벨라 아가씨가 히스클리프를 뿌리치고 정원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잠시 후에 히스클리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몇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캐서린 아가씨가 화난 표정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주대넘게 건방진 소리를 하면 부엌 밖으로 내쫓겠다고 얼음장을 놓았죠. 네가 말하는 걸 누가 들으면 네가 안주인인 줄 알겠어. 아씨가 소리쳤어요. 제 분수를 알아야지. 그리고 히스클리프,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이런 소란을 일으키는 거냐고.
이사벨라 아가씨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여기에 오는 게 이젠 실증이 난 거야? 아니면 린턴이 문을 걸어 잠그고 네 출입을 금지하기라도 바라는 거니? 그놈 그러기만 해보라지. 그 악당이 대꾸했어요. 그 순간 그가 지독히도 싫어지더군요. 얌전히 참고 있으라고 해. 나는 날이 갈수록 그놈을 천당에 보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니까. 쉿! 캐슬린 아씨가 안쪽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나한테 화내지 마. 내 부탁을 무시한 이유가 뭐야? 아가씨가 일부러 너와 마주치기라도 한 거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가 으르렁댔어요. 그녀가 원하기만 하면 난 그녀와 키스할 수 있는 거잖아? 너에겐 반대할 권리가 없어. 난 네 남편이 아니니까 질투할 필요 없다고. 난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아씨가 대꾸했어요. 얼굴 좀 펴. 날 보고 인상 좀 쓰지 말라고. 네가 이사벨리 아가씨를 좋아한다면 아가씨와 결혼하도록 해. 하지만 정말 좋아해? 사실대로 말해봐, 히스클리프. 봐, 대답 못하잖아. 좋아하지 않는 게 확실해. 게다가 린턴 씨께서 여동생이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허락하시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내가 허락하도록 만들겠어. 아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굳이 그를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어. 히스클리프가 말했어요. 그의 허락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캐슬린,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얘기가 나왔으니 몇 마디 하겠어. 네가 나를 지독하게, 정말 지독하게 대했던 일을 내가 모르고 있다고 여기는 건 아니겠지? 듣고 있어? 만약 내가 알아채지 못했다고 자만하고 있다면 넌 바보야. 다정한 말 몇 마디로 나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넌 바보 천치라고. 그리고 내가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복수도 하지 않을 거라고 여긴다면 곧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 어쨌거나 내 신우이의 비밀을 알려준 것은 고맙다. 난 그 비밀을 최대한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넌 상관하지 마. 너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는군. 캐슬린 아씨는 놀라서 탄식했어요. 내가 너를 지독하게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그래, 어떻게 복수를 할 건데? 이 배은망덕한 놈이? 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지독하게 대했다는 거야? 너한테 복수하려는 건 아니야. 히스클리프는 열기를 조금 누그러뜨리며 대답했어요. 그럴 계획은 아니라고. 응? 폭군이 노예들을 학대하면 그들은 폭군에게 반항하지 않고 그 아래 사람들을 괴롭히듯이 너는 나를 죽도록 괴롭히면서 재미있어 해도 좋으니 다만 나도 너와 같은 방식으로 재미를 좀 보게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날 모욕하는 걸 자제해줘. 내 궁전을 허물고 곡간을 채워주고서 나한테 집을 지어줬다고 자기의 동정심에 감탄하며 만족스러워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이사벨라와 결혼하기를 네가 정말로 바라고 있다면 내 목에 칼을 꽂고 죽겠어. 오라, 그러니까 내가 질투하지 않아서 화가 난 거로군. 캐슬린 아가씨가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너한테 아내를 권하지 않겠어. 그것은 길 잃은 영혼을 사탄에게 권하는 것만큼 나쁜 일일 테니까. 넌 사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할 때 기쁨을 느끼잖아. 네 행동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어. 네가 돌아왔을 때 언짢아하던 에드거의 심기도 차츰 가라앉고 이제 나도 편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넌 우리가 평화로운 게 못마땅해서 싸움을 이렇게 결심을 한 거야. 히스클리프, 싸우고 싶거든 에드거와 싸워.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 여동생을 유혹해 보라고. 그게 나한테 제대로 복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테니까. 대화는 여기서 끊겼습니다. 캐슬린 아씨는 얼굴이 상기된 채 침울하게 난로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를 떠받쳐주던 기세가 점점 제멋대로 움직여서 가라앉힐 수도 통제할 수도 없게 되었죠. 히스클리프는 팔짱을 끼고 난로 옆에 서서 사악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들을 그대로 둔 채 린턴 씨를 찾으러 갔어요. 그는 캐슬린 아씨가 아래층에 왜 이렇게 오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엘렌 아씨 봤어? 제가 들어가자 서방님이 물었어요. 네, 부엌에 계세요. 히스클리프 씨의 행동 때문에 몹시 화가 나셨어요. 정말이지 그 사람이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게 대하면 해로워요. 벌써 이렇게까지 돼버린걸요. 그리고 안뜰에서 일어날 일과 그 뒤에 이어진 말다툼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 말씀드렸죠. 저는 아시에게 해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캐서린 아씨가 히스클리프 편을 들지만 않았더라도 그랬을 거예요. 에드거 린턴 서방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을 힘겨워하셨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처음 하신 말씀으로 보아 그는 자기 부인에게도 잘못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로군. 그는 소리쳤어요. 그런 놈을 친구로 인정하고 나한테도 친하게 지내라고 강요하더니 망신살이 뻗쳤군. 엘렌, 하인 두 사람만 불러줘. 캐서린이 그 야비한 악당과 더 오래 말다툼 하지 않게 두겠어.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거야. 아래층으로 내려간 린턴 씨는 하인들에게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한 다음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죠. 부엌에 있던 두 사람은 다시 말다툼을 시작하던 참이었어요. 캐서린 아씨는 다시 기세를 올려 호되게 꾸짖고 있었고 창가로 자리를 옮긴 히스클리프는 그녀의 격렬한 기세에 풀이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먼저 린턴 씨를 본 히스클리프가 아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서둘러 신호를 보내자 아씨는 그의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채고는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요? 린턴 서방님이 아씨에게 말했어요. 저런 악한이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도 여기 그대로 있다니 당신은 체면도 없어? 그게 보통 때의 저 사람 말투라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요? 당신은 저 녀석의 천박함에 길든 모양이요. 그렇다고 나까지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요? 당신 문간에서 엿듣고 있었어요? 아씨는 남편의 화를 도둑이라도 하겠다는 듯 남편의 핀잔에 대해 무시와 경멸에 산 어투로 되물었어요. 히스클리프는 린턴 씨의 말에 눈을 지켜댔다가 아씨의 말을 듣고는 린턴 씨의 시선을 끌려는 듯 일부러 비웃더군요. 린턴 씨는 그를 쳐다보기는 했지만 감정을 폭발시켜 그를 기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당신을 참아왔어. 린턴 씨는 나직이 말했어요. 그렇게 했던 건 당신의 파렴치하고 타락한 인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캐서린이 당신과 계속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묵인했던 거요. 어리석은 짓이었지. 당신은 덕성에 해악을 끼치는 독과 같아서 당신이 나타나면 가장 선하고 고결한 사람도 오염되고 말아. 그런 이유로 그리고 더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겠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줄 것을 통보하는 바요. 3분 이상 지체하면 강제로 끌려나가는 창피를 당하게 될 거요. 히스클리프는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의 키와 어깨 너비를 비웃음 가득한 눈초리로 훑어보았어요. 캐시, 네 어린 양이 마치 황소처럼 위협을 하는군. 내 주먹에 골통이 깨질 위험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거 어쩌지? 린턴 씨,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때려 눕힐 가치도 없으니. 진짜 히스클리프. 그러자 린턴 씨는 복도 쪽을 힐끗거리며 저한테 하인을 데려오라는 눈짓을 했어요. 직접 맞부딪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그가 암시한 대로 따르려 했지만 캐서린 아씨는 무언가 낌새를 채고 저를 따라와서는 제가 하인들을 부르려 하자 저를 뒤로 잡아당겨서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참 공정한 방법이군요. 아씨는 노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남편의 눈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직접 싸울 용기가 없으면 사과를 하든지 그냥 얻어맞든지 하세요. 그래야 용기 있는 척 허세를 부리는 태도가 고쳐질 테니까요. 안 돼요. 당신에게 열쇠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삼켜버릴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이런 보답을 받게 되다니 기쁘기 한량이 없군요. 한쪽의 유약한 성격과 다른 한쪽의 고약한 성격을 모두 한결같이 받아주었더니 앞뒤 분간도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어리석은 배은망덕의 두 표본을 얻게 되었군요. 여보, 난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을 변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나를 나쁘게 생각하다니 히스클리프가 당신을 아프도록 패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린턴 씨를 아프게 하는 데는 매질이라는 수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린턴 씨가 캐서린 아씨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자 아씨는 열쇠를 날로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린턴 씨는 불안과 초조로 몸을 덜덜 떨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아무리 애를 써도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나 봐요. 굴욕감과 비통함에 완전히 맥이 빠져버렸는지 몸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아, 이런 옛날이었다면 당신 기사작이라도 받았을 텐데.
캐서린 아시는 탕식했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졌어. 히스클리프가 당신에게 손가락을 까딱하느니 왕이 생지 때와 싸우라고 군대를 보내는 편이 나을 거예요. 자, 기운내요. 다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어린 양이 아니라 젖먹이 어린 토끼라도 해야 할 것 같군요. 저 젖비린 내나는 급쟁이가 네 기쁨을 되기를 바란다. 캐시, 네 취향에 찬사라도 보내야겠어. 이렇게 침 흘리고 벌벌 떠는 녀석을 선택하려고 나를 버렸다니. 저 녀석은 주먹으로 칠 게 아니라 발로 차줘야 속이 풀릴 것 같군. 저 녀석 우는 거야? 아니면 무서워서 까무러치려고 하는 거냐? 히스클리프가 가까이 다가가더니 린턴 씨가 기대고 있던 의자를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뻔했죠. 린턴 씨는 재빨리 몸을 고추 세우더니 덜 건장한 사람이었다면 나가 떨어질 정도로 세게 히스클리프의 목을 한 대 갈겼어요. 히스클리프는 잠시 숨을 못 쉬었어요. 그가 숨막혀 하는 동안 린턴 씨는 뒷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가서 정문 현관으로 갔지요. 그거 봐, 이제 다시는 여기 올 수 없게 됐잖아. 캐서린이 외쳤어요. 자, 얼른 가. 그이가 권총을 두고 데이스 사람을 거느리고 돌아올 거야. 그가 정말 우리의 대화를 엿들었다면 당연히 너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나한테 몹쓸 짓을 했어. 히스클리프, 그나저나 얼른 도망쳐. 네가 공경에 처하는 것보다 차라리 에드거가 공경에 처하는 게 나을 테니. 내가 목덜미를 얼얼하게 얻어맞고 그냥 갈 것 같아? 그는 고함을 쳤어요. 절대로 못 가. 그놈의 갈비뼈를 썩은 개암나무 열매치는 부숴놓기 전에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지금 그놈을 때려 눕히지 못하면 언제고 그놈을 죽이게 될 거야. 그 녀석이 죽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 때려 죽이게 그냥 두라고. 주인님은 안 오세요. 저는 거짓말을 지어내며 끼어들었어요. 마부와 정은사 2명만 오고 있어요. 저들에게 떠밀려 쫓겨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은 아니겠죠? 모두들 몽둥이를 들고 뛰어오고 있어요. 주인님은 틀림없이 거실 창가에 서서 이들이 명령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정은사들과 마부가 온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린턴 씨도 함께 왔지요. 그들은 벌써 안뜰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히스클리프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가 싶더니 생각을 고쳐먹고는 하인 3명과 싸우지 않는 쪽을 택했죠. 그는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안쪽 문의 자물쇠를 내려쳐서 열고는 달아났어요. 그들이 쿵쾅거리며 들어왔을 때는 이미 떠나고 없었죠. 몹시 흥분한 린턴 부인은 제게 위층으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이 소란의 기이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모르기를 바랐어요. 미칠 것 같아 넬리.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외쳤어요. 내 머릿속에서 대장장이 1000명이 망치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 이사벨라에게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건 다 그 애 때문이니까. 그리고 그 애든 누구든 지금 나를 더 화나게 하면 나 미쳐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 넬리, 오늘 밤에 에드거를 보거든 내가 크게 앓을 것 같다고 말해줘. 정말 실컷 아파버렸으면 좋겠어. 그이가 나를 놀라고 색송하게 했으니까. 나도 그이를 놀라게 할 테야. 그리고 그이가 와서 한바탕 야단을 치고 불평을 늘어놓을지도 몰라. 그러면 나도 분명 대받아 비난하게 될 테고 그러다 결국 어떤 결말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착한 넬리, 그렇게 해줄래? 이번 일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넬리도 알 거야. 대체 어떻게 해서 그이가 말을 엿듣게 되었을까? 넬리가 나간 뒤에 히스클리프가 한 말은 도가 지나쳤어. 하지만 곧 내가 이사벨라 이야기에서 화제를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밖의 다른 얘기는 별것 아니었거든. 자신에 대한 악담을 귀신에라도 씌인 것처럼 몹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이도 그랬으니 이제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렸어. 정말이지 그이를 위해 목이 쉬도록 히스클리프를 꾸짖었는데 그이가 들어와서 어처구니 없게도 싫은 소리를 하니까 둘이 서로에게 무슨 짓을 하든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특히 어떤 결과가 나든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그럴 수밖에. 어쨌든 히스클리프를 만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에드거가 질투를 하고 속 좋게 군다면 나 자신을 고통 속에 내동댕이 쳐서 두 사람의 애를 태워주겠어. 날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죽음이 모든 걸 끝장내는 신속한 길이 될 거야.
그러나 그건 가망이 없을 때를 위해 남겨두겠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 일을 너무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아. 여태까지 그이는 나를 화나게 하는 걸 두려워하며 늘 조심했었지. 그 생각을 버리면 위험하다고 넬리가 그이에게 말해줘야 해. 그리고 내가 흥분해서 격정에 휩싸이면 발작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그이에게 다시 일깨워줘. 넬리, 그렇게 무심한 표정을 거두고 나를 좀 더 걱정해 줄 수 없어? 자기는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무심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으니 역정을 낼 만도 했죠. 하지만 저는 자신의 격정으로 인한 발작을 이용할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발작 중이라도 의지로 자신을 어지간히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시의 계획대로 린턴 씨를 놀라게 하거나 아시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분을 더욱 괴롭게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로 가고 있는 린턴 씨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자하게도 되돌아와 그들이 다시 말다툼을 하는지 엿들었지요. 린턴 씨가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캐서린. 그는 성난 목소리가 아니라 몹시 슬프고 낙담한 어조로 말했어요. 오래 있지 않을 거요. 말다툼을 하거나 화해를 청하러 온 게 아니라 그저 알고 싶은 게 있어.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당신은 계속 만날 생각이요. 제발. 아가씨는 발을 구르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당신의 차가운 피는 뜨거워질 줄 모르는군요. 당신의 혈관은 차가운 피로 가득하군요. 하지만 내 피는 끓고 있어서 그런 냉정한 모습을 보며 더 격렬하게 날뛴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기를 바란다면 내 질문에 대답을 해요. 린턴 씨는 계속 버텼습니다. 대답을 해야 해. 이제 당신의 격정도 두렵지 않소. 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누구 못지않게 냉정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히스크리프를 포기하겠소? 아니면 나를 포기하겠소? 당신은 나와 그 녀석을 동시에 친구로 둘 수는 없소. 당신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난 꼭 알아야겠소. 난 혼자 있어야겠어요. 캐서린 아시는 발끈하며 외쳤습니다. 날 좀 가만 놔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겨우 서 있는 걸 모르겠어요? 에드거, 여보, 제발 나가줘요. 아시는 텅 소리가 나며 깨질 때까지 종을 울려댔어요. 저는 천천히 들어갔죠. 어찌나 분별 없고 고약하게 히스테리를 부리는지 성자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녀는 누운 채로 소파의 팔걸이에 머리를 짓지으며 마치 이를 으스러뜨리기라도 하려는 듯 세차게 갈아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린턴 씨는 흠칫 놀라며 순간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가 후회를 하는 듯 했어요. 그는 제게 물을 좀 가져오라고 말했지요. 아씨는 숨이 막혀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 잔 가득 물을 떠왔어요. 아씨가 물을 마시지 않으려 하자 저는 아씨의 얼굴에 물을 뿌렸지요. 잠시 후 아씨는 몸이 뻣뻣해지고 눈이 뒤집혔는데 두 뺨이 창백하고 검푸른 게 꼭 죽은 사람 같았어요. 린턴 씨는 혼비백판했어요. 전혀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저도 속으로는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린턴 씨가 아씨에게 굴복하고 마는 게 싫었거든요. 입술에 피가 났어. 린턴 씨가 몸소리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매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광란적인 발작은 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그에게 일러주었지요. 그러니까 캐서린은 성질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제가 부주의하게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는 바람에 제 말소리가 들리기라도 했던지 아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나부끼고 두 눈이 번뜩이고 목과 팔 근육이 기이하게 붉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적어도 뼈 몇 개가 부서지겠구나 하고 각오를 했는데 아씨는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방에서 뛰쳐나갔어요. 주인님이 제게 따라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씨의 방문까지 따라갔지요. 하지만 아씨가 방문을 잠가버려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아씨가 식사를 하러 내려오지 않으려 해서 저는 뭐 먹을 것 좀 가져다 드릴까 해서 물었죠. 됐어 하고 아씨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점심때와 차 마시는 시간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물으러 올라갔지만 같은 대답만 들었습니다. 린턴 씨는 그분대로 서재에 들어밖에서는 부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는 이사벨라 아가씨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여동생에게서 히스클리프의 접근을 질색하는 기미를 찾아보려 했지만 여동생의 대답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채 질문을 끝내야 했어요. 하지만 만일 그녀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몹쓸 놈의 구애를 받아들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남매 간의 의리를 끊겠노라고 정색을 하고 경고하셨지요. 12.